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 18강째죠. 그러니까 이게 프린트물로는 8번, 8번째 8강째 프린트이기 때문에 남은 게 이거 포함해서 8, 9, 10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지금 제가 복습을 굳이 진행하는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될 거고, 또 혹시나 모르신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설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난이도가 좀 확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복습을 좀 더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단계를 그냥 진행을 할지 아니면 중간에 구문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미리 설명해야 될 것들을 쭉 한번 다뤄보고 넘어갈지 좀 고민을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조금 이거 너무 만만한 거 아닌가, 좀 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 혹시나 들더라도 그 의미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랬듯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 본격적으로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프린트물은 제목이 Berlinsee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welches Fotos passt nicht zum Text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와 맞지 않는 게 뭘까요? Lesen Sie und kreuzen Sie an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번 계속 등장하는데 an, kreuzen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그랬죠? 분리 동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an 하고 kreuzen이 만나 있고, 그래서 쓸 때도 문장에서 kreuzen 쓰고 이 앞에 있는 이 an 같은 흔히 분리 전철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문장의 맨 뒤로 날아간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형태로 되는 것을 하나 배웠는데 그게 뭐가 있었죠? 바로 왜 안 써지죠?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 앞홀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앞홀렌 같은 경우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거, 앞홀렌 가져가는 거, 혹은 그 뭐라 그러죠?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뭐 커피나 이런 것들을 테이크아웃 한다 할 때, 그럴 때 흔히 mitnehmen 말을 씁니다. mitnehmen 요렇게 우리가 nemen이라는 표현 자체는 알고 있어요. 흔히 이게 영어의 take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그러다 보니까 name의 뜻을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서 영어로 take의 뜻을 찾으면 단어 뜻이 정말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name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name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가장 쉬운 뜻으로는 어떤 것을 뭐 가지다, 취하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 쓰는 name이라는 말을 쓰고요. 나중에 이제 뭐 mitnamen이라든지 upnamen이라든지 benemen이라든지 뭐 zunemen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나 mitnemen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영어의 take out 그래서 무엇을 집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딘 그 샘플 같은 거 무료 증정할 때 바구니에다가 쭉 그냥 놓고서 mitnehmen 그러니까 mitnehmen 해놓고 mitnehmen 이렇게 쓰거나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뭐가 되냐면 그때는 이제 무료로 가져가셔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가져가세요. 이제 이렇게 써놓는 건데, 그런 식의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 영어, 독일어에는 이런 식의 분리 동사들이 있더라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배우고 갑시다. 자, nemen을 가지고 하는 것 중에 zunemen이 있고요. zunemen 그리고 abnemen이 있어요. abnemen.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수니멘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쓸 때 살이 찌는 거고요. 앞니멘 같은 경우는 살이 빠졌다라는 표현을 쓸 때 수니멘, 앞니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dick geworden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dick geworden, dick 자체가 이제 영어의 thick죠. 영어는 th를 쓰니까 thick고 영어 독일에서는 a를 쓰게 되면 dick가 되는 건데, dick 자체가 이제 뚱뚱한 살이 찐 그래서 dick geworden, werden 자체가 무엇이 되다 이제 become의 뜻이니까 werden인데 어떻게 됐다? ich 근데 그게 이제 geworden이 된 거죠. 이제 이 표현을 지금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파티티프 2 영어의 현재 완료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고, 만약 지금 이 설명을 잘 모르시겠다. 그럼 일단 넘기셔도 돼요. 단지 수네멘 자체가 살이 찌는 거고 앞니멘 자체가 살이 빠지는 거다. 요 정도까지만 지금은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혹시나 그 다음 설명을 알아두신 분들을 위해서 수네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말로 띠게 워거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임은처럼 수네임은 앞네임은 그래서 요것도 네임은 다음에 수 해놓고 네임은 다음에 앞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사진은 제가
이거 정규 수업, 그러니까 그 원래 8번째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니 센터 같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몇 년 전이라 해도 꽤 오래되긴 했는데 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니 센터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뭐 틀린 거든 아니든 간에 뭐든 어쨌든 그럴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렇게 하고 봅시다. 자, 일단 내용 설명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긴 한데 워낙 텍스트가 짧아서 사실은 좀 꼼꼼히 봐도 상관없긴 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 der Alexanderplatz heißt kurz Alex. der Alexanderplatz를 갖다가 heißt 뭐뭐라고 불리다 그런 거죠. heißt kurz 짧게 kurz Alex. 그러니까 알렉산더플라츠를 알렉스라고 부르더라. Der Platz ist im Berliner Stadtteil Mitte. 어디에 있다고요? Stadtteil Mitte. 자, Stadtteil 하면 뭐예요? Stadt가 도시죠. 도시의 일부분, 그래서 뭐예요? 지역구 이런 걸 얘기할 때 Stadtteil이라고 하거든요. 도시의 일부. 그래서 하나의 슈타트는 여러 개의 슈타트타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에도 수많은 구가 존재하죠. 이런 것처럼 베를린 시에, 그러니까 시 안에 있는 우리로 치면은 구 정도의 개념이겠죠. 혹은 뭐 어떤 동일은. 그래서 슈타트타일 밑에는 한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중구 정도 되겠죠. 리그, 자, 우리가 리겐을 보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리겐을 쓰면 원래 리겐 자체가 놓여 있다라는 뜻인데 도시나 이런 위치의 개념으로 쓰면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리겐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었죠? 레겐 가르쳤었죠. 레겐. 리겐은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어디 어디 위치해 있다라는 뜻이라면 레겐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놓아두는 그 동작, 행동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겐, 레겐 이걸 얘기하면서 뭘 말씀드렸죠? 경우에 따라서 리겐과 레겐 다음에 삼사격 지배 전치사라고 하는 다티프와 아쿠사티프를 모두 쓸 수 있는 전치사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 동사가 리겐이냐 레겐에 따라서 그 뒤에 다티프를 쓸 것인지 아쿠사티프를 쓸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분명히 지난 시간에 드렸고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앞으로 꾸준하게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일단 참고 삼아서 알아두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sehr zentral, 매우 central,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왜? Stadtteil 이름이 뭐니까? Mitte. 이게 뭐예요? central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구라고 했는데 한가운데 없으면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그쵸? Viele Touristen besuchen. 자, 조심해야 될 동사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besuchen. 영어의 visit, besuchen.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상하리만큼 정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besuchen 다음에 누구누구를 방문 어디 할 때 뭐 su를 쓰거나 by를 쓰거나 뭔가 예를 들면 나중에 조금 배우다 보면 by 다음에 사람을 쓰면 이 사람의 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ich wohne 해놓고 뭐 그냥 in 어디 어디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by meinen Elter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우리 부모님 댁에 살아 by meinen Eltern 이렇게 쓰는데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by 다음에 뭐 쓰거나 zu 다음에 뭐 쓰면 to 뭐 그 사람의 집 이런 표현을 알다 보니까 besuchen 다음에 그걸 갖다 붙여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besuchen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뜻으로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어디 어디를 방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den Alexanderplatz하고 나와 있죠. 플라츠가 der Platz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der, des, dem, den 해서 den Alexanderplatz 그냥 쓰시면 됩니다. besuchen 다음에 바로 accusative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 부분에서 많이 틀려요. täglich kommen mehr als 360.000 Menschen. 아하, täglich 요 표현도 우리가 배운 거죠. 언제 배웠어요? täglich 혹은 am Tag 혹은 pro Tag 해가지고 배웠죠. pro Tag, am Tag, täglich 같은 표현으로. 그럼 한 달 어떻게 한다 그랬죠? monatlich 혹은 im Monat, pro Monat. 1년은 jährlich, im Jahr 혹은 pro Jahr.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맞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친절히 써드릴게요. 자, 테이클리시. 테이클리시는 뭐죠? 요거 매일 하루하루 그런 테이클리시니까 이거는 코착이라고 쓸 수도 있고 혹은 암착하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암착은 경우에 따라서는 낮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테이클리시, 코착,
암탉 요렇게 세 가지 중에서 골랐을 수 있고 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달일 때는 그때는 monatly라고 하죠. monatly라고 쓰고 혹은 im monat라고 쓰거나 혹은 pro monat라고 쓰거나 pro mona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기억하시죠? 네. 저만 이거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일 때는 이게 지금 조금 빠르면 일시정지 넣고 보시면 돼요. jährlich라고 했죠. umlaut에서 jährlich, 야에서 jährlich 혹은 im Jahr라고 쓸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도 pro Jahr 하고 쓸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 5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최소한.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260,000 mention 이상이니까 mehr als 자 항상 비교급 다음에는 als입니다. 비교급 다음에 als예요. 비교급 다음에 we를 쓰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남부지방 사투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교급이 나오면 그냥 more than 것처럼 more than 비교급 다음은 als가 맞고요. 비교급 다음에 we가 나오는 경우는 이건 예를 들면 독일 원어민한테 물어봤는데 뭐 mehr wie 이렇게 대답한다든가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비교급 다음에 we를 쓰는 경우 이거는 전형적인 남부지방의 사투리입니다. 물론 독일에선 사투리 개념이 우리나라 사투리와는 다르게 무조건 그게 맞냐 틀리냐 따지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원칙상은 mehr 다음에 그 비교급 다음에 als가 맞아요. 여러분들은 Standard Deutsch, Standard German을 배워야 되겠죠. ist eine wichtige Sehenswürdigkeit der Stadt Berlin. 자, Sehenswürdigkeit 발음을 주의하라고 제가 색칠을 하는 겁니다. Sehenswürdigkeit. 자, 우 umlaut니까 으 하죠. 그래서 Sehenswürdigkeit. 다시 한번 Sehenswürdigkeit. 여기서 이 개로 끝나는 i시거든요. ich sehenswürdig 그리고 kite는 명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sehenswürdig까지가 있었고 이걸 명사형을 만들기 위해서 kite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왜 단어 맨 끝에 오는 이 개만 ish로 발음한다고 하는데 왜 여기선 그래요? 얘는 원래 sehenswürdig가 있었고 이걸 명사로 만드느라고 kite를 붙여준 거기 때문에 그 발음을 살려서 sehenswürdigkeit라고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Sehenswürdigkeit. Sehenswürdigkeit. 그래서 Sehenswürdigkeit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kite로 끝나는 명사들은 전부 여성입니다. 그래서 die Sehenswürdigkeit이에요. 그리고 der Stadt Berlin, 베를린시의 Sehenswürdigkeit에서 뒤에서 꾸며주게 되죠. 게네티브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남의 der 남의 이거 남성이에요. 에로 끝났다고 해서 모든 명사가 다 여성은 아닙니다. 얘는 남성 der 남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었고 또 하나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으로 es gibt 표현 있죠. es gibt. 자, 원래는 es gibt einen Bahnhof입니다. 지금 어디에? am Alexanderplatz에. 그런데 am 알렉산더플라츠를 앞으로 끄집어냈다 보니까 주어가 아닌 제3의 어떤 것을 문장 맨 앞으로 끄집어내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원래 Es gibt einen Bahnhof am Alexanderplatz였는데 am Alexanderplatz를 문장의 맨 앞으로 끄집어내니까 gibt es einen Bahnhof가 된 거죠. 그리고 es gibt 다음에 항상 뭐라고요? 아쿠사티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einen Bahnhof죠. 정확하게 Es gibt einen Bahnhof. There is a train station. 이런 es gibt there is a station 이런 거죠. Bahnhof는 기차역을 말하는 거고 es gibt는 there is there are. 그래서 뭐예요?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 There is there are. 독일어는 간단하게 es gibt 하면 되죠. 단수 복수 구분 없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viele Züge, S-Bahnen, U-Bahnen, Straßenbahnen und Busse 이런 얘기 쭉 했었고 네, 이건 다 했었고 네, 특별히 더 이상 설명할 게 많지 않아 보이네요. Einkaufszentren 이런 거 했었거든요. Einkaufszentrum이었죠. 자, zentrum도 뭐예요? 하고 끝나는 거. Zentrum 해서 하고 끝나는 것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라틴어 계열이다. 그래서 복수형 만드는 n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museum을 갖다가 복수형으로 museum 했었고
센트롬에 대한 복수형도 센트렌하고 엔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하고 나는 것은 뭐다? 라틴어 계열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Weltweit Ohr 이런 표현이 있었고 특별하게 더 보셔야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Fernsehturm 같은 게 이제 TV 송전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위에 A에 해당하는 그림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 berühmt가 나오네요. 제 berühmt하고 bekannt하고 차이를 말씀드렸죠. bekannt는 그냥 알려져 있는 거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든 어디서든. berühmt가 되려면 저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늘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있는 빵집 아주머니 보고 있으면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bekannt 하죠. 아,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그 길을 다 지나가. 예를 들면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가 있어. 학교 앞에 있는 빵집이 있어요. 그럼 그 학교 학생들은 그 길 지나가면서 그 가게 아주머니를 뻔질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그 아주머니 어때요? bekannt 하겠죠. bekannt.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유명한 사람 있죠. 예를 들면 백종원.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bekannt를 넘어서서 berühmt 한 게 된 거죠. 그런 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berühmt와 bekann트의 차이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비가 마구 쏟아지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좀 짧지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19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